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구야, 1억 저기 아파트 1억 떨어졌어. 얼마인데? 7억.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잘 살게 되는 한 주에 130만 원. 야. 비정상적인. 그렇죠. 비정상적인 경제가 되는 거죠. 부산 기자들이 만드는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한식 기자와 차순영 기자 그리고 또 우리 부산 기자회견 부산의 이슈를 탈탈 털어줄 안일경과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오늘 주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차순영 기자, 이거 정말 대서사시로 상당히 많이 좀 취재를 해왔는데. 네, 그렇죠. 몇 그죠? 년 동안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의 좀 예전에는 좀 약간 점쟁이처럼 여기가 좋다, 여기 뭐 분위기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잘 안 맞더라. 근데 이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이크님도 뭐 잘 못 찍으신다고 뭐 소문이 자자.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면 네. 이 부동심이 생기지 않아요. 가슴 울렁거리고 마음이 좋지 않아. 표정이 어두워지고. 자, 뭐 얘기 들으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해수동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부산 부동산의 움직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인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과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동별 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비웠고 부산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완전히 해제됨으로 인해서 해운대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긴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이번에 또 부동산 관련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면서 좀 TV 앞으로 가까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거기? 얘기해봐야? 네.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전혀? 전혀. 네, 왜 관심이 없으세요?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 저는 말을 더듬으시고 예. 뭔가 아픔이 있으셔 딱 보니까 점쟁이요? 느껴지잖아요. 한때 집에 못 들어갈 뻔했다. 항상 보면 사람이 상투를 쥐고 산다고 그러죠. 네. 제가 꼭 딱 그렇거든요. 늘 항상 고점에서. 네. 심지어 상투 위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쥐었는지. 어쨌든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면 해수동 조정 지역이 묶인 것, 그리고 최근의 이슈라면 그 해수동 조정 지역이 해제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 뭐 오랜 시간 침체되어 왔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해수동이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붐이 또 상당히 좀 일기도 이었어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부산일보에서 지난해 11월이었죠. 부산 해수동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8일부터 효력 발생,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다시 침체, 수도권 막히자 지방으로 부산 해수동 원정 투자 몰렸다. 버스 대절에 원정 투자 왔던 부산 아파트 거래 끊기고 13억 뚝. 네. 헤드라인의 텍스트만 봐도 뭐 2019년 그리고 네. 올해까지 해가지고 참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해수동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수동. 우리는 해수동이라고 하는데. 동이름 같기도 해요. 무슨 해수동?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중심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묶였다가 풀린. 이게 해수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의미가 있는 게 뭐 부산 진구, 기장군 뭐 이렇게 여러 군데 7개 구군에 대해서 처음에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신규 청약률을
지역이 몇백 대 1, 수백 대 1에 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콕콕콕 집어서 핀셋 규제라고 하죠. 지난해 11월이었죠. 이 지방과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는 심의회에서 결국엔 해제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해운대구, 뭐 부산시, 수영구, 동대 이제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있었고 더군다나 뭐 수치상으로도 거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계속 수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었죠. 사실 부동산 경기가 죽게 되면 여러 가지 경기들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건설, 건축, 거기에 달려있는 뭐 인테리어, 뭐 이런 손잡이 하나까지도 다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집값 하나로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제가 됐고 근데 사실은 이게 해제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조정 대상 지역에 네, 지정되는 기준들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해제되는 기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해제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경실을 냈을 때 사실은 해수동에 대해서 사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문을 사실 제가 냈는데 그걸 낼 때 사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항의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항의 전화. 그렇게 하시면 정확히 안 된다. 항의 전화. 나오나 상의 전화 받는데 거의 다 해운대 지역 주민들인데 반여, 반송 이쪽 주민들이어서 다 네. 항의 전화의 주민들이. 네네.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또 뭐냐? 제가 역으로 여쭙죠. 1가구 2주택 아니시냐? 그럼 답을 회피하시다가 맞다고 답을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네요, 사실은.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반송 반여 지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좌동, 중동, 그리고 마린시티 우동 그쪽 일대 때문에 묶인 건데 반송 반여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자체가 이쪽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해운대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는데 해운대 전체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잘 살게 되는 왜냐하면 대출도 다 묶여버리니까 오히려 돈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있는 분들이 더 집값을 올리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지금 딱 분위기 보면은 지금 평론가님께서 뭔가 이제 하실 말씀이 딱 있는데 말을 안 끌어주니까 지금 말씀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겪어본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국토부가 네. 정말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게 청약률 가지고 했거든요. 외부 투기 세력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청약자가 그 서울에서 왔느냐, 타 지역에서 왔느냐, 이제 이쪽 동네 부산권에 있는 사람이냐, 네.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온단 말이죠. 네, 말 그대로 뭐 실수요자냐. 네. 그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가지고 기준을 내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력이 바로 발생하더라고요. 푼지 하루 만에 막 프리미엄 1억씩 붙고. 1억이요? 네. 그런 집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LCT 더샵. 얘기해도 못 샀겠다. 규제 해제 후에 23억 하던 게 30억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7억을 버는 거였는데. 네. 돈이 돈을 번다라는 그렇죠. 것 그렇긴 같은데 합니다, 사실. 세금을 한 8억 내면 안 될까?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죠. 그렇지. 당연하게. 나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정말. 저도요. 1년에 한 10억씩 내고 막 이러면 안 될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직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한번 이거 또 얼어붙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부동산들이 1년 중에 가장 계약 많이 하는 달이 언제일까요? 4월. 결혼식, 봄. 봄 이사철, 가을 이사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올 봄에 확산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 4월 이사철을 맞았지만 사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탕 굉장히 뜨거웠다가 갑자기 냉탕으로 옮겨온 거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부산에서 사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밀어냈거든요. 하반기부터 이제 올봄 초까지. 근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4,633가구, 내년에 17,000가구,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더 올라가겠죠. 원래라면 이 정도는. 그래서 토탈 합치면 뭐 한 42,0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냉탕으로 오고 나서는 상극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극화요? 초양극화 지역, 그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는 오르고 그냥 오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 데는 그냥 유지되고 하락하는 곳은 계속 하락하고 네 그렇게 상극화가 되고 있다. 냉탕으로 오면서 그것도 그렇네요. 좀 걱정되는 거는 부산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뭐 인천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고 곳곳에 미분양이 있고 이거 사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아파트들을 공급해도 되나 이런 고민 좀 되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또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 또 얹히기 시작합니다. 한 10년, 15년, 20년 뒤에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실률이 얼마나 될까 우려스러운 거죠. 코로나 영향이 크긴 큰가 봐요. 그렇게 잘 나가던 곳도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떨어졌다고 해서 서민들과는 전혀 관련이 많이 없습니다. 제 판단. 8억짜리인데 1억 떨어졌어. 야 1억 떨어 친구야 1억 저기 아파트 1억 떨어졌어. 집 사자. 얼마인데? 7억. 없어. 알면서도 못 사네. 오를 거 알면서도. 네. 최근에 제가 취재를 하니까 8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이제 사고 파는 거를 제한하는 건데 현재 뭐 거래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산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6월 2주에 부산 수영구 0.13%, 남구 0.06% 일부 지역에서 소폭 상승이 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2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 가격은 0.12%, 전세 가격은 0.09% 상승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보합세였는데 지역별로는 수영구 0.13%, 남구 0.06%, 금정구 0.03% 등 일부 지역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수용구가 0.13% 올랐다. 이걸 보면 이제 한 주 동안 0.14% 올랐던 거 아닙니까? 10억짜리 집이 0.13% 올랐다면 130만 원. 한 주 동안 130만 원 올랐다. 네. 한 주에 130만 원. 네. 야, 그렇게 보면 커요. 크죠?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은행 예금을 넣었는데 한 주 동안 130만 원 올랐다. 크죠? 그럼 뭐 130만 원 요즘 은행 예금 금리에 130만 원 올리려면 도대체 얼마 돈을 넣어놔야 되죠? 엄청난. 그걸 왜 물어봐? 계산을 하고 오셨어야지. 아, 제가 이것까지는 계산돼. 그 은행 예금 금리는 계산 못해가지고. 아, 그까지 계산하기가 힘드네요. 또 최근에 그 최고 경쟁률도 하나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뭐 네, 세 자릿수 맞아요. 찍었다고 또 기사가 막 뜨고 하던데. 네, 중동의 한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26.45대 1. 이게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지역입니다. 아 역시나 네, 일부 지역에 대한 수요인 거고요. 그래서 이 투기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좀 역으로 봤을 때. 네, 이것도 이제 근데 8월 전매 제한 전에 이제 청약하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실제 수요자, 즉 살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투기라든지 투기 목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전매 팔고 그러니까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 몰려서 여기를 샀다가 어느 정도 집값을 계속 올려놓겠죠. 왜냐하면 산 가격이 있으니까 올려놓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다 이런 빠져나가겠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비싼 집을 또 살 수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주택을 구매를 하고 싶어도 실제 살아야 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또 사지 못하고. 그 범죄라니까. 네, 그래요. 투기가 이렇게 보니까 범죄야. 네. 남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언제 집을 사야 되는 거냐 그러면. 네. 그래 나 아직도 궁금해. 교수님께. 그거 언제 사야 돼? 언제 사야 되냐? 말씀하셨지만 내가 필요할 때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셨잖아요. 그 메뚜기들이 와서 다 올려놨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살
집이 필요하고 좀 어느 정도 투자의 목적이 있다. 그럼 지금 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모 아주- 교수님이 당신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예전으로 80년대, 70년대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강남에 땅 살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별로 내가 못 알. 다 강남에 땅 샀대.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들 그리고 이런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보면은 좀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은 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이 좀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투기꾼들이 자제를 해야 돼요. 정말.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집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이란 거주를 하고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 함께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아파트를 사서 돈을 차익을 노려서 그렇게 단기간에 투입을 해서 이게 집값을 올려놓으면 그분들이야 좋겠죠. 그분들이 맞나? 투기꾼에게? 그분들이야 좋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그 올라간 그 집값만큼 또 안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정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오른 가격에 샀고요. 물론 제 자녀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결혼을 해서 집을 살 때 이런 수준이라면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도대체 얼마를 이 친구 얼마를 벌어야 사는 거야. 그럼 얘는 매번 일을 하지 않고 로또를 몇 번 걸려가지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로또를 서너 번 걸리면 그때 당시에 집값과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의 대물림도 되고요. 노력해서 뭔가 이뤄낸다는 것도 거의 힘들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지금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오히려 지금 부동산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자, 남은 돈들이 네. 산업으로 투자를 해야 경기 활성화될 것인데 맞아요. 지금 부동산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 정말 비정상적인 그렇죠. 비정상적인 경제가 되는 거죠. 부동산 교수님들, 전문가들도 지금 현 상황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진 않더라고요. 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7, 8억씩 분양가가 부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 네. 기자회견의 말말말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평론가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부산 해수동 조정 지역 해제는 우울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의 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제 BCAC라는 얘기도 새로이 정의됐지 않습니까? 좀 새로운 길을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다시 재정립되는 오류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우울함으로 다시 한번 네, 정리를. 우울하다 말씀해 주셨고. 해수동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초양극화 시대를 열었다. 네,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일부 지역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일부 지역이거든요. 대다수의 서민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부 지역이 되어 버리는 거죠. 네, 좀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요. 네. 해수동 조정 지역 해제는 그들만의 잔치다. 차 기자의 그 말에 좀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우리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든 안 되든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말이죠. 네. 가진 자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도 좀 느끼기도 하고 맞아요.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그래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런 마음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만의 잔치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부동산 할 때부터 계속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뭐 죄송하지만 관심. 일부만에 할 수 있는 집값의 이 분양가를 갖는 것 자체가 나는 좀 해수동 조정지역 해제 저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무관심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1가구 1주택인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조차도 뭐 특별히 이런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거든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저만 민감했나요 오늘? 다들 말수가 우리 집도 해결 못 하는데 왜 지금 내가 나서 저희 집도 아니 근데 그 정말 난 집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네. 좀 다시 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집을 통해서 이렇게 얻으려는 대부분의 그렇거든.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이죠.
이런 거 자체가 집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거주의 개념, 투자나 투기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의 개념으로 좀 알고 실제 우리 사는 지금 이 주택 공급률이 이미 인구수를 넘어섰는데 그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건지. 프로그램의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만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가족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자, 부동산이 어쨌든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취재나 또 이런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거고 또 김한식 기자의 말처럼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